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구개굴 팍팍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자, 요즘은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옛날에 상한가에서 우상향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한가가 많이 안 나와서 우상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많이 지치는 장인 것 같아요. 자,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초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주식하고 있는 분들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꼬박꼬박 찝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 시장이 와도 잘 이겨내는 이 멘탈이 쌓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시세라고 그러잖아요. 자, 시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시세예요. 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갑이고요. 그 안에서 흔들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실 거고 흔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시세는 위 갔다 떨어졌다, 위 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시세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날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날라왔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빨리 찾아뵙기 위해서 저기 먼 곳에서 이렇게 푹 날라왔네요. 자,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 시장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시장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조금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또 돌아보면 또 되게 많이 긴 시간이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월 달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거래소든 그 다음에 코스닥이든 2070포인트 요 라인에서 맞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은 뭐냐? 2070포인트는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근데 2070포인트 라인도 주도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 꺾인 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도 꺾인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추세대가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 추세대를 깨졌냐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위에서 지루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자, 지루하게 시장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때 시장도 이겨냈었고, 그죠? 자, 요때도 시장을 이겨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한 달 정도에 이렇게 라인이 형성됐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지루하게 느낀 거는 두 달이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두 달 정도 이렇게 시장이 눌러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장은 거의 한 달 만에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쪽 거래소로 본다면 여기 7월, 이제 9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곤 했어요. 고점 찍고 살짝 거의 한 달 내내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번 장은 조금 길게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이러니까 답답한 거죠. 매일같이 빠지니까 이렇게 좀 지루한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 드리블이 심하게 할수록 있잖아요. 드리블을 심하게 할수록, 어때요? 덩쿠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집치게 하는 거죠. 힘을 빼게 하는 거죠. 이게 드리블이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죠? 그래서 뚫고 나가서 슛을 쏘는 거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참, 드리블이 좀 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참 좋아요. 그죠?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지루할 뿐이에요. 종목이 막 빠지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유동성과 고정성 이렇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항상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언제든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유동자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동장산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루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와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올라갈 때 기다리잖아. 막 10년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5년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식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기다려야 되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급함만 계시다는 거죠. 예.
주식 어디 안 가는데 이렇게 시세가 눌러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 있잖아요. 끝자리가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끝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가 변곡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도 점프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번 주가 변곡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 말 대야 끝나봐야 이 시장을 정확히 얼마에 끝났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과정이잖아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꼭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가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빠졌죠, 꼭대기. 근데 여기는 제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요 라인은 제로점이라 그래요. 그럼 살짝 더 밀린다 해도 570포인트죠. 580포인트에서 570포인트는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잘 볼게요. 자, 수급 논리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떻게 됐냐? 자, 개인은 1,100억을 매도했어요. 그죠? 이 끝자리에서 매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코스닥도 182억이 나왔어요. 이렇게. 끝자리에서 매도한 거잖아요. 그죠? 기관이 다 받아갔네요. 그죠? 외국인도 살짝 빼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수가 쿵쿵 빠지는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딱 문 닫아놔도 돼요. 어차피 주식 발 달고 어디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 팔기 전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팔기 전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번 주가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시장도 이게 다 왔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겨내는 스탠스를 가진다면 이번 주가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570포인트 요 라인까지 빠져도 괜찮다. 580에서 570포인트는 요 진바닥 라인이에요. 한 번 더 훅 밀어놨죠? 여기를.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V자로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요. 다만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을 딱 내려놓는다면 좋아요. 그냥 안 좋을 때도 좋아하고 좋을 때도 더 좋아하고 요 스탠스를 딱 잡으시면 돼요. 주식에 오르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꼭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시장을 한번 보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어려운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타임 스케줄 한번 볼게요. 타임 스케줄. 우리가 흔히 타임 스케줄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주식 시간 몇 시에 열리느냐,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 스타트입니다, 이게. 근데, 대다수의, 제가 강연회를 가보면 있잖아요. 주식 시장 몇 시에 엽니까? 라고 하면 거의 다 대다수 분들이 9시에 시장이 열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9시. 9시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9시에 딱 시가가 형성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몇 시부터 시작하냐?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아침 장전 시간에 종가로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거래가 돼요. 근데 아침에 시장은 몇 시에 열리냐? 7시 30분에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시간에 종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장전 시간이라고 그러죠? 장전, 어제 종가로 아침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몇 시에? 7시 30분부터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는 거죠. 8시부터 08시 30분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장시장 동시호가를 언제부터 할까요? 8시 10분부터 동시호가 있잖아요. 호가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가는 8시 30분까지 시간에 장전 시간에가 끝내야 동시호가가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 주문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넣을 수 있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흔히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몇 시에 문 열까요? 라고 하면 09시에 연대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07시 30분에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또 이렇게 09시부터 시가가 형성돼서 언제까지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요? 자, 15시 20분까지 딱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장마감 동시효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이렇게 탁탁. 그래서 종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종가가 형성된다면 어때요?
자, 장후 시간으로 4시까지 또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시 이후에는 시간의 단위가 10분마다 체결이 돼요. 10분 단위로 이렇게 체결된다. 이렇게. 그럼 몇 시에 끝나냐? 06시에 끝나요. 그죠? 이건 장후 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만, 3시 반까지만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매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이게 시장 타임 스케줄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딱 정해내면 이제 매수 매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죠. 자, 매수 매도는 뭘까요? 이렇게. 매수 매도는 우리가 언제 매수하냐? 언제 매도하냐? 이게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냐면, 자, 시가 매매가 있어요. 시가 매매. 매매 종류에는 시가와 종가, 이렇게 매매가 두 개가 이루어져요. 자, 시가 매매는 뭐예요? 자, 밤 사이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뉴스라는 게 있죠, 뉴스. 자, 공시도 있을 거고, 그죠? 늦게 나면 공시.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밤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세게 나와요. 장전 시간외. 전 시간의 종가부터 매수의 물량이 꽉 쌓여있어요. 이렇게. 물량이 꽉 차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동시효과에 물량을 딱 집어넣고, 스텝 바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9시 되면 딱 체결이 돼서 쭉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시가 매매는 시장이 좋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재료가 크거나, 혹하는 재료. 누구나 이렇게 알려진 재료 중에 큰 거 있잖아. 뭐 M&A라든지 무슨 계약 공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때 아침에 시가에 딱 해서 매매하는 게 시가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시가 매매. 자, 그 다음에 종가 매매는 뭘까요? 자, 어때요? 2시 20분에 딱 끝나죠. 정규장이 끝나면 2시 20분부터 3시 30분이에요. 3시 20분부터 3시 30분에 줌을 넣는 거죠. 종가로. 그 다음날에 셀 거라고 예상하고, 집어 넣는 거죠, 종가에. 자, 종가에, 딱 가격이 체결되게 종가를 딱 집어 넣어요. 그러면 내 아침에 시가에서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가 매매, 시가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필드에서 많이 하거든요. 자, 시가 매매, 종가 매매 이렇게 종가에 딱 집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딱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종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장후 시간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HTS를 한번 볼게요. 자, 장후 시간애가 지금 움직이죠. 한번 봐드릴게요. 자, 시간애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시간에 다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면 자, 장후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10분마다 여기 보면 자, 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 장후 시간에 있죠. 시간대별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10분마다 체결이 돼요. 그래서 내 종목을 종가 매매에서 했다 그러면 장후 시간에 6시까지 10분마다 체결되는 호가라든지 그 다음에 흐름이 좋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장후 시간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게 종가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장후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타임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타임 스케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 타임 스케줄도 강연회 같은 데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9시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하시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믹스라고 하죠. 타임 스케줄을 봤어요, 우리가. 타임 스케줄 보면 시장과 믹스를 해야 돼요. 믹스라고 하거든요. 믹스한다, 이렇게. 융합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시장은 어때요? 자, 시장이 좋으면, 자, 이건 수비라고 그러죠. 수비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수.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뭐라고 그러죠? 자, 나무라고 그래요. 예, 나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수비 좋아야 나무들이 잘 사는 거죠. 그죠? 자, 나무가 좋으면 수비 좋을 거 아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나무들이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들이 잘 힘을 못 낸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를 옛날에는 동조화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이렇게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에 아침에 시가만 영향을 주고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죠?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다우는 19,000포인트. 제가 예측했던 금액 포인트까지 딱 왔어요. 19,00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자, 1970포인트. 코스닥은 570포인트.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75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악재는 그냥 받아들이고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이다. 시장 숲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약한 것도 있잖아요. 자, 언제까지 약하냐? 아니요.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인 물량들 백 쓰면 다시 올라가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믹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장을 보고 나무를 보고 탑, 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운을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많이 안 좋고 종목들이 다 막 힘없이 빠져요. 쭉쭉 막 40%, 50%씩 다 빠졌어요. 대한민국 코스닥 종목들 있잖아요. 거의 다 뭐 4, 50%씩 다 빠졌어요. 그죠? 다 빠졌다고. 그럼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추세라고 얘기하죠. 방향. 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추세. 방향이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상승 추세냐? 자, 이거는 하락 추세냐? 자, 상승과 하락 이렇게 있죠? 예. 상승과 하락. 자, 상승 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추세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추세대를 계속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락은 계속 빠져요. 사이클론. 그죠? 그 상승과 하락 이렇게 맞들어져요. 그죠? 상승 추세는 일정 기간,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방향은 되게 오래,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저점도 또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V자 반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등에서는, 자,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V자 반등, 그 다음에 더블 반등, 그 다음에 3바닥.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외바닥, 그 다음 더블, 그 다음 3, 이렇게. 상승의 끝자리. 하락 자리에서 상승 자리로 돌릴 때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빵 터져야 돼요. 하락의 끝자리는 거래가 터져요. 이렇게. 즉 상승 방향이면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락 추세는 뭐예요? 한번 고점을 찍고 빠지는 추세예요. 이거 정말 저번에 상담할 때 제가 많이 드렸던 이게 하락 추세의 전말령은 한국전력을 예를 들어 드렸었죠. 자, 한국전력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 하락 추세의 끝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하락 추세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의 끝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어때요? 이렇게. 자, 어때요? 자, 하락의 추세. 자, 상승 추세에서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자, 상승 추세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어때요? 자, 하락 추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선 건드리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싼 게 아니에요. 왜? 이만큼에 대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라인에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주식은. 어느 고점을 찍게 되면 쭉 빠지게 돼요. 이걸 어디까지 빠지냐? 이렇게 보면 하프라인까지 빠져요. 거의. 그러면 6만원의 고점이면 3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하락 추세. 자, 주식은 항상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없어요. 예. 올라가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상승 추세에 있을 땐 종목들은 쭉쭉 타고 올라가요. 근데 하락 추세는 또 반대로 종목들이 쭉쭉 빠진다. 이게 하락 추세예요. 자, 정확히 봤죠? 자, 하락과 상승의 전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상승과 하락. 이렇게. 그죠? 상승과 하락. 이렇게 있죠? 그럼 어느 순간에 되면 상승의 고점을 찍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자, 3천장이라고 얘기했죠. 고점에서 3천장이 나오면 무조건 빠져요. 이렇게. 예, 8개를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3천장. 그죠? 반대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릴 때는 어때요?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진다. 이렇게.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과 하락 추세 있고, 박스권 추세가 있어요. 박스권 추세가 뭐냐?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등락 없이 옆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옆으로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 찍어서 이것처럼 쫙 옆으로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계속 이 라인권은 움직이지도 않아.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볼까요, 한번? 영진약품이랑 차트인데요. 한번 볼게요.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박스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어때요? 움직임 없이 계속 몇 개월 동안요? 거의 몇 개월 동안 볼게요, 여기. 6월달부터, 자, 10월달까지. 이 안에서만 계속 돌아요, 이게. 예. 이렇게. 이게 박스권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박스권 매매인데, 얘는 박스권에 한번 갇히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4개월 동안 그 가격이야. 가격은 빠지는 게 좋을까요? 옆으로 행보하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더 시원해요. 빠진 만큼 올라오는 게 속도가 크니까 옆에 박스권 걸리면 이 박스권 추세라고 그러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이 박스권 추세는 우리가 흔히 기간 조정이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간은 가격 조정보다 더 힘들어요. 고달퍼요. 왜? 빠지려면 심하게 이렇게 빠지면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기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움직임도 없이. 그죠? 그래서 박스권, 이 추세 매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그 대신에 얘가 추세로 돌리면 박스권 에너지 웅축해서 추세로 돌리면 세게 올라가요, 또요. 그래서 끝자리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차기 차트. 제가 유명했던 차트죠. 주식 챔피언 하면서, 주식 챔피언 한 1년 6개월 됐죠, 제가. 그때 앞차기 차트를 얘기를 해죠. 한때 되게 유명했던 앞차기 차트. 그 유명 앞차기 차트. 계속 차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차고 올라가요, 예. 그냥 차고 올라간다. 앞차기 차트 만들면 그냥 빵빵 차고 올라가요. 이거는, 앞차기 차트와 옆차기 차트가 있어요. 앞차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차트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어보브 반도체나 그 다음에 그 동부 하이텍 같은 거 막 그냥 앞으로 그냥 쏘아 올리는 차트. 자, 각을 세워서 바로 순직한 종목이고 이슈 나오면 종가 관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주봉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보면서 매매 참관해서 좋다. 자, 고가에서 전일 거래량 100% 이상 터지면 7부 능선 하락세로 분산이 나오게 되고 고점식으로 캔들도 나오는데 매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차기 차트는 뭐예요? 그냥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최근에 어때요? 솔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솔리드. 자, 솔리드 있잖아요. 예. 이번에 솔리드 매매하신 분들 정말, 매집되는 거 정말 올라오는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죠? 솔리드 올라와 있죠, 벌써. 예. 여기 급락 포인트가 나와도 거래 없이 빠져서 다시 이 자리 갖다 놓잖아요. 이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걱정 많으셨던 분들 다 올라왔잖아요. 주식이 이래. 이게 앞차기인 거죠.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 이거 어보브 반도체. 작년에는 어보브 반도체 있었죠? 어보브. 이렇게 만들면 보세요. 자, 요때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뭐냐? 앞차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앞차기 차트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자, 앞차기 차트는 5일선 깨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부 하이텍.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때 앞차기 유명색을 탔던 종목이에요. 제가. 어때요? 쉬지 않고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앞차기 차트다, 이렇게. 센 게 더 센 거라는 거죠. 건들 수가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센 게 더 세요, 이렇게. 그래서 5일선 깨지 않고 올라가는 차트가 앞차기 차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5일선은 깨지 않고 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왜? 개인들이 못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포들이 이렇게 항상 핸들링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차기는 5일선 깨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되게 좋죠. 끝자리. 상승의 끝자리는 12양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양봉이 12개가 나와요. 자, 그게 이게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자, 12양도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인 거잖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3적이 나오면, 자, 일단, 그 주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1적, 적이죠, 적. 빨간색. 자, 1적을 만들고 2적을 만들면 반드시 3적이 나와요. 자, 3적이 나오면 3적 이르 패턴. 이제 사람들이 심리대가 한번 쉬었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가를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중에는 이렇게 빠졌다가 종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3적 때는 캔들의 중간값 위에서 놀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적이 아니고 4적이 나왔다. 그럼 4적 이륵 패턴이 나와요. 4적 4개의 봉이 나오면 그 다음도 이륵 패턴이 나오고 4적 이륵 패턴이 나오면 6적하고 자, 7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적하고 7적 나오면 어때요? 12양도를 만들고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돼요. 거의. 이게 추세의 마지막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양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12양도가 딱 나오는 자리는 고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자, 어버브 반도체로 저걸 설명드렸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장대 음봉. 이렇게 해서 12양도를 만들고 이렇게 주가가 훅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12개의 양봉이죠, 이렇게. 그래서 12양도까지 나와요. 이거는 추세. 중요한 추세에다가 기술적 패턴을 갖다 집어 넣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3번 빠지면 음봉 하나 나와요. 3적. 3흑 1적.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얘의 반대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2음도, 7음도도 있죠. 3, 6, 9, 12 이렇게 7음도도 있어요. 7음도. 7개의 음봉이 나오면 거의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7음도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양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바닥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바닥에서는 가장 좋은 바닥은 원형 바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댄머리 바닥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바닥, 이렇게. 자, 이건 두월 산업,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월 산업의 원형 바닥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월 산업. 자, 여기가 무슨 바닥? 자, 원형 바닥은 항상 이 정고점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때요? 바닥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만들죠. 자, 두껍게. 자, 어때요? 희한하게 머리를 만들죠. 얘를 돌려놓어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여기 자리를 정확히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 저점을 한번 잡는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탈바가지 같이 이렇게 생겼죠. 머리 같이. 그죠? 여기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자, 여기는 항상 웃는 모습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원형 바닥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온다. 왜? 이 원형 바닥의 모습을 사면 항상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형 바닥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정확히 이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다시 위로 쳐올려요. 그 원형 바닥을 정확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웃어요. 얼마나 예뻐요. 싱글벙글하죠. 예, 웃어요. 이렇게 원형 바닥은 사람의 얼굴 모습처럼 나와요. 그래서 탈바가지 모양이라고 그러고 댄머리 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차트는 사놓으면 이렇게 끄고 가야 되는 이런 원형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동그랗게 이런 모형 반향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바닥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원형 바닥을 한번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정고점에 되면 거의 다 한번 팔아주고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매물대니까 거기가. 자, 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볼게요. 자, 역배열은 반동이 나올 때 우리 4가지라고 얘기했죠. 예. 역배열은 뭐였죠? 이렇게 역배열. 자, 역배열과 뭐가 있죠? 정배열. 자,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어요. 코탁은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대형주는 역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자, 역배열의 4가지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 코스피를 4가지 반대했죠. 백허그. 백허그는 뭐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감싼다 그랬죠. 음봉이 나쁜 거잖아. 아, 음봉은 싫어. 그러면 사랑해요. 라고 빨간 그 캔들이 음봉을 바닥에서 아예 감싸버려요. 그래서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아예 감싸버리는 거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백허그. 백허그라고 얘기했죠. 이거. 백허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 뭐야? 비석형. 자, 쭉 끌어올려서 시그널 나온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다. 그 다음 버터플레이. 하락의 끝자리는 쭉 7분 등선까지 이렇게 호디게 밀었다가 꼬리를 쭉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이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백허그, 그 비석형, 버터플라이, 이적 이렇게 포인트가 되죠. 여기는 대형주 역배열의 마지막 그 시그널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최바닥에서 시그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반동주로 오는 종목도 다 보면 돼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자, 음봉이 이렇게 양봉을 감싸버렸죠. 이렇게. 기존에 추천드렸던 이마트 한번 볼까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보세요. 자, 어때요? 자, 이적 포인트. 그죠? 여기도 이적 포인트. 자, 더블바닥 이렇게 잡고 쳐 올렸죠?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래서 여기는 3바닥의 바닥의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 근데 요즘 특징은 뭐냐면 전저점을 깨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저점 확 밀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물량 훅 나온다고요. 옛날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갔거든요. 전저점 무조건 깨요. 그러니까 전저점에 손절하면 안 돼. 한 번 빼고 간다니까. 무조건 빼고 와요. 이렇게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전저점 한번 밀어놨다가 힘들게 해서 반등 들어오거든요. 그럼 반등은 세게 들어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리 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 네 가지 이 시그널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전저점 깨면 어때요?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아저씨 꼭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주세요. 코스닥은 어때요? 정별 구간에서 매수하고, 거래소는 웬만하면 역별에서 바닥라인에서 물량을 잡고, 꼭 갖고 와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자, 그냥 코스닥은 급락이 나오는 저점에 대비해서 200% 이상 거래가 터지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급락이 나올 때는 저점에서 거래가 빵 터져요. 코스닥은. 예, 코스닥은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안 터진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줘요. 자,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이러한 저점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네 가지 백허그, 비석형, 버터플라이. 요거를 꼭 매매하는 것이 좋다. 자, 주가의 급락, 3일 하락 시 4일째 반등을 노리고 매매하는 것도 7, 8분 응선이 반등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다. 자, 수익은 짧게 3, 4% 정도 노리면서 매매를 해본다. 시장의 급락, 장이 급락하면서 가장 빨리 반등하는 것이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이다. 이건 가장 중요해요. 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가장 빨리 움직여요. 대장과 부대장도 빠지면 대장이 먼저 올라오고 부대장이 먼저 올라오지 않아요. 가장 센 친구들이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바닥 컵형. 아까 얘기했잖아. 자, 원형바닥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줘요. 이렇게 컵 모양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만든다. 자, 여기는 매수 포인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 손잡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때는 눌림목이다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때는 매수 포인트. 자, 원형바닥의 컵형은 여기는 매수 포인트,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눌림목. 눌림목 자리에 우리가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눌림목 자리는 이렇게 쭉 원형바닥을 만들고 살짝 컵형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형바닥 컵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원형을 오르다가 약간의 하락하면 마치 커피잔 모양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우리 매수를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장의 종류 있잖아요. 천장 좋죠. 예, 삼천장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죠? 삼천장.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삼천장 예를 많이 들었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천장 우리 예를 들었던 걸 SK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었었죠. 이렇게.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라인이 뭐예요? 삼천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천장의 모습이 세 개가 나왔죠. 이렇게. 자, 여기 꼭대기 하나, 이렇게 볼게요. 여기 꼭대기 둘, 이렇게 삼천장이 나왔어요. 여기는 되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럼 얘기했듯이 하프라인까지 빠져요. 자, 이게 삼천장 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빠졌나 볼게요. 주가가 찌리지리짓, 찌리지리짓 이렇게 쫙 빠지죠.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빠져 이렇게. 자, 이게 삼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에 비슷한 게 한국전력이었죠. 자, 얘는 어때요? 얘도 똑같은 삼천장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요 라인이 뭐예요? 머리가 하나, 둘, 셋. 그죠?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삼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로 보면 어때요?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쓰리바닥. 그죠? 얘를 반대로 보면 쓰리바닥이잖아요. 쓰리바닥. 자, 제대로 보면 삼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천장 위험시로 추세 하락 전환에서 장기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쌍봉, 2주 천장의 테마주, 특히 쌍봉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고점 붕괴에 오른 주식은 매도해야 된다. 테마주는 있잖아요. 외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갔다 눌림 보고 줬다 다시 한번 쌍봉 하나 만들어요. 일단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돼. 내려왔는데 거래가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삼천장을 만들고 얘는 끝나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거 봐요. 하나, 둘, 세 개. 삼천장에서 금당이 나오죠. 거꾸로 보면 쓰리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이 테마주는 보성 파워텍처럼 쌍봉을 만들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성 파워텍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세워놓을게요. 자, 어때요? 자, 여기가 뭐예요? 쌍봉이죠? 이렇게. 이 쌍봉.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왜요?
머리대를 만들고 거래가 터졌어. 이건 끝나요. 대마전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거래가 빠지지 않고 거래가 분산이 안 일어난 건 다시 올라가서 3천까지 만들어요. 이거는 다시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못판 물량들이 남아있으니까 살짝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죠. 그럼 얼른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 많이 보죠. 이렇게. 이렇게 샥 딱 빠져요. 살짝 들어오쳐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도 붙으면 그때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산이 일어난 거라 이 종목은 분명히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요. 자, 한미약품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살짝 급락 나오고 어때요? 살짝 들어올렸었죠. 여기 살짝 들어올렸잖아요. 확 빠졌다가 그죠? 그거 또 빠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얘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살짝 들어올렸죠. 똑같죠.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분산이 일어나는 끝자락은 어때요?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살짝 급락 나와서 들어줬다가 다시 빠지죠. 자,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차트 모양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틀려요? 똑같죠. 살짝 들어올려서 다시 한번 눌립니다. 그때 여기서는 들어올릴 때 매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개인들을 붙게 만들어요. 근데 얘는 분산이 끝난 종목이에요.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잖아요. 코딱 테마주는 꼭 쌍봉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쌍봉을 쫙 보면 돼요. 아셨죠? 이게 3천장이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 마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알면 천천히 보이거든요. 알면 보인다.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특히 이런 시장, 요즘 같은 시장은 자, 멘탈이 가장 중요해요. 멘탈. 그죠? 멘탈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모르면 어때요? 막 불안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굴구를 꼭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느끼는 거죠. 이걸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막 울상 지으면 주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그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내가 울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나요? 절대 안 올라가요. 그죠? 그냥 즐겨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분산을 알고 있기에. 그죠? 우리는 분산을 알고 있기에 떨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분산을 모르면 떨죠. 그래서 이게 주식하는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간사하면 안 돼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있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평정심.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정심과 뭐예요? 무언을 우리가 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주식을 투자하면서 있잖아요. 평정심을 잃게 되면 주식을 막 팔게 돼요. 팔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팔아버려요. 이게 습관화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급해진다고. 급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요. 너무 급해져. 매매를 막 급하게 해버려요. 그죠?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게 또 아닌데. 시장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 안 한다. 그죠? 자, 무거는 뭐예요? 이 종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주가가 막 올라가서 자랑하면 그때부터 주식이 떨어져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거움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멘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괜히 강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을 항상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거죠. 왜 그러면 주식 오늘만 하고 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식 발 달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팔기 전에는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자면 시세예요.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를 팔아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마이너스만 보고 심쿵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때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예,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알면 어때요? 걱정이 안 되죠. 아유, 또 빠지는구만. 작작 좀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 있잖아요. 빠지는 거 너무 두려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클을 우리나라가 1년에 한 번, 3번씩, 4번씩 꼭 오거든요. 3번에서 4번 딱 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즐겁게 이겨내야 더 큰 시장에서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그죠? 굳은 살이 배겨야죠. 딱딱하잖아요. 굳은 살 배기는 거죠. 굳은 살 배겨야 시장을 더 큰 안 좋은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멘탈이 중요해요.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꼭 집어 넣고 생활에 굴고가 평정심과 무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딱 집어넣죠. 주식하는 사람들. 자, 수익을 말하다 여기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꼭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으면 이런 힘든 시장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다 보니까 평정심을 잃으려다 보니까 급해지고 두려워지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은 항상 돌고 돌아요. 돌아요. 왜? 사이클이니까. 자, 돈은 항상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이번만 잘 되면 아마 좋은 큰 시장이 한번 올 겁니다. 분명히 한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코스피 역시 그렇고 자, 힘이 없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요. 사람도 회귀 본능 있죠. 약주를 제일 정말 많이 좋아하는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술이 만취가 돼도 희한하게 있잖아요. 집은 찾아가요. 이거 회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집 아파트에서 비밀번호 다 넣고 들어가요. 근데 기억이 없대요. 자연적으로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그게 회귀 본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자기 자리를 꼭 찾아가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기 자리 찾아갈 때 얼마나 내가 멘탈이 강하냐, 멘탈이 약하냐, 여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여기에 된 거죠. 근데 있잖아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분산이 아니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왜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도 다 주식사서 손해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낸다?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같이 뭐 손해도 보는 거지. 손해라는 건 내가 확 적어졌을 때 손해예요. 이전에는 손실도 아니에요. 그냥 시세 이렇게 보면 돼요. 시세. 그냥 움직이는 시세일 뿐이에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 매도를 해야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매도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매도를 하기 전에는 이거는 뭐 값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아닌 값에 우리가 놀랄 필요 있나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는 수익을 챙기는 거죠. 종목들 있잖아. 올라오면서 수익을 챙기면 돼요. 멘토님 더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래 못 팔았어요. 매번 반복되잖아요. 다음부터 꼭 이렇게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종목은 코스닥 같은 건 30-40%씩 다 빠져 있어요. 그 이번에 철저하게 느끼셨죠? 올라오면 무조건 파세요. 수익 내서 챙기세요. 아셨죠? 분명히 지자리 갖다 놓아요. 그럼 그때 딱 파는 사람과 있고 팔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 파는 사람은 그리고 더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더 안 가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딱 챙기세요. 이번 기회에. 아셨죠? 자, 이번 시장은 많이 어렵죠. 이번 주에 지금 제가 볼 땐 변곡전이거든요. 자, 오전에 아까 좀 저 타임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그 꼭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멘탈 교육 꼭 하루에 다음 시간에도 멘탈 교육 꼭 할 겁니다. 아셨죠?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멘탈이 약하고 내가 모른다면 이겨낼 수 없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은 때와 시기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죠? 시기가 지나면 때가 와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뭐예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지. 그게 어때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요 그냥 팔아버려요. 기다림의 미학이 약하니까. 그게 멘탈이다. 그죠? 멘탈을 꼭 기를 수 있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주식은요, 자기 자리 찾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두려울 때 남도 가장 두렵고요. 내가 가장 많이 팔고 싶을 때 남들도 똑같이 팔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파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가 못 이기다. 그럼 문 닫으면 돼요. 주식 맨날 수익 안 돼요. 주식은 로또가 없어요. 쌓아가는 매매 다 말씀을 드렸죠. 쌓아가야만이 되는 이게 투자다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쌓아가지 못할 거면 불나방이잖아. 로또 사가지고 막 긁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주식은 뭐 어때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쌓아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이클이 딱 되면 그 때가 오면 또 수익을 가져오고 그때가 또 시기가 되면 안 좋은 시기 때는 또 안 좋은 시기대로 좋을 때는 또 좋은 시기대로 이렇게 시기와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주식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내 돈, 힘들게 번 돈을 시장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돼요. 제가 강연에 가면 요즘은 지역별로 많이 가거든요. 이번 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산대구 강연에 가는데요. 정말 많이 공부하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요. 정말 많이 공부하니까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어요, 멘토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요.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평생을 내가 고기 낚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한 마리 고기 주는 것보다는요. 내가 계속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시장 많이 어렵고 지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지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꼭 평정심을 유지해서 꼭 이겨낼 수 있는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주식은 돌고 돈다. 고점, 저점, 중간값 이 세 개로 나눠서 그 사이클 안에서 사람의 심리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점, 저점, 중간값. 꼭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점이 만들어지면 꼭 중간값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식의 원리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다. 이걸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도 했고요. 멘탈 교육도 했고 다음 주에도 저 좋은 자료를 갖고 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력해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사람 없어요. 공부해서 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꼭 변곡점이 나올 거니까요. 꼭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물량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